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서울대 엄마의 첫 주식 수업. 덧셈 뺄셈만 알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 주우진, 괜찮은 거북지음, 슬로디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주식은 어렵다. 차트, 재무, 기업 가치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주식 투자는 마치 전문가의 영역인 것만 같다.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람도 하나같이 주식 전문가들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나만 따라하면 된다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마음이 절로 든다. 그들을 따라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 것만 같다. 이 어렵다는 주식을 남편이 했다. 결혼 전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있다기에 신혼 초에 여유자금 1억 원을 덜컥 내어주었다. 그 1억 원은 몇 년 후 7,500만 원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는데 가진 돈마저 손실이 나니 우라통이 터졌다. 이 분노는 결국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주식 계좌도 없고 거래하는 법도 몰랐지만 어쨌든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했다. 주식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식 투자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쪽박 차는 게 주식이라는데 오기로 시작한 주식이 쉬울 리 없었다. 호기롭게 매수하고는 조금이라도 주가가 내려가면 가슴이 벌렁거려 잠도 못 잤다. 핸드폰 속의 숫자 하나로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주가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지. 라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손실로 밤을 지새울 때면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기사를 찾아 읽고 또 읽었다. 그 종목에 대해 사견을 담은 블로그 글도 모조리 찾아 읽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네이버 주식 카페 거북이 투자법이다. 카페는 마이너스인 내 종목으로 이미 수익을 내고 제2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듯한 축제 분위기였다. 이 분위기에 밥숟가락 좀 얹어보자 싶었다. 제2의 타이밍이 있다면 나도 분명히 수익을 내고 탈출할 기회가 있으리라. 새 카페에 가입할 때 통과 의뢰는 가입 인사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입니다. 생활비 벌려고 왔어요. 짧은 한 줄로 내 소개는 끝났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생활비 벌기뿐이니까. 그런데 모두 사기꾼 같고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던 주식시장이라 생각했는데 어라? 이 카페는 꽤 인간적이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갈 때면 카페 운영진의 글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쩌다 수익이 나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면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아이 키우며 생활비 버는 엄마로서 쓴 글에 공감 댓글이 달릴 때면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외롭고 두려운 주식판을 거북이 투자법 카페로 견뎠다. 그리고 이들이 추천해주는 주식 기본서를 찾아 읽고 실행하며 나만의 투자법을 만들었다. 분할 매수, 존엄하게 버티기, 분할 매도, 3원칙이다. 또 하나, 내 인생에 손절 따위는 없다라는 마음가짐. 작은 성공 경험들은 주식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이 원칙만 가지고 현재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주식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다. 그러나 마트에서 콩나물 사고 두부 사듯 장을 보는 거라 생각하면 주식은 덧셈과 뺄셈 수준의 쉬운 세마기가 된다. 덧셈과 뺄셈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주식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긴 시간 조금씩 사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단순한 인내 과정을 담았다. 자, 질문하겠다. 1 더하기 1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당장 시작하라. 주우진.
3단계.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라. 하루에 1주씩만 매수한다. 주가는 절대로 맞힐 수 없다. 점수를 가도 알아맞힐 수 없는 게 주가다. 주가를 맞힐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마치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빗나가듯 주가 예측도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며칠 동안 상승한 기업이 내일도 상승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도 주가는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주식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대외 변수.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주석이 만난 일은 엄청난 정치적 이슈였다. 정치가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정치 이슈에 출렁이는 게 주가다. 단순히 출렁거리는 걸 떠나 테마주가 형성되며 엄청난 급등과 폭락이 이어진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어떤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에는 거의 모든 주가가 폭락했다. 나 역시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가까이 떨어졌다. 물론 대외 변수로 인해 폭락한 주가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한다. 좋은 기업은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오른다. 언제가 언제일지 몰라서 문제지만 좋은 기업은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애써 주식이 언제 오를지를 예측하려 하지 말자. 맞힐 수 없는 걸 맞히려고 애쓰기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 때 되면 오르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래서 하루에 1주만 산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오늘 1주를 사보는 거다. 오늘 산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면 되고 내리면 1주 더 사면 된다. 다음 날도 반복한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있냐고? 주식은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을 받기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주식을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이너스인 건 마찬가지라고 명심해야 할 것은 내리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는 것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평단가도 그만큼 내려가고 내려갔던 주가가 오르면 내 평단가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목표 달성이다. 수익은 나게 되어 있다. 주식은 절대로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소고기를 먹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물론 타이밍 싸움인 단타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종일 호가창을 보며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너무도 바쁜 직장인과 주부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단타는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누군가는 오히려 바쁘니까 한 번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겠다. 한 번에 매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투자금을 하루에 몽땅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문제는 여유 자금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주식이 내릴 때 대응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투자금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될 때 마음이 어떻겠는가? 심장이 벌렁거려 잠도 못 잔다. 그러니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지 말고 하루에 1주만 사자. 직장인이어서 거래 시간에 맞춰 거래할 수 없다면 예약 매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세월에 돈을 버느냐고? 감히 무르익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1주씩 1년만 사 모으면 휴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 200주는 살 수 있다. 어설프게 전문가 흉내내지 말고 초보임을 인정하며 이렇게 연습하자. 분할 매수에 익숙해질 것이다. 소량 매수하는 습관은
적금을 통해 목돈을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것과 같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내동매매하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사 마시듯이 하루에 5,000원씩만 살아. 그렇게 차츰 감이 무르익으면 10주 이상 10만 원어치를 사는 일도 익숙해진다. 반드시 마이너스일 때 매수한다. 주식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다. 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한다. 그렇다면 언제 싸다고 할 수 있을까? 기업 가치 등을 계산하기 복잡한데 주가가 싸다는 걸 어찌할 수 있을까? 내 평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싸면 매수하고 내 평단가보다 비싸면 판다. 오로지 계좌에서 손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만 산다. 어제 산 주식이 오늘 수익이 나면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을 어제 3,870원에 샀는데 오늘 1% 올라서 3,910원이 되었다면 아무리 비중이 작아도 더 사지 않는다. 간단하지 않은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고수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설사 오늘 사서 내일 올랐다고 해도 다시 내려가는 일이 다반사다. 그럴 때는 어제 올랐을 때 팔 걸 이라고 후회할 일이 아니다. 잘 됐다라며 신나게 일주 더 사면 된다. 3,870원에 산 종목이 다음날 3,910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시 내려서 3,850원이 되었다면 그때 산다. 오로지 내 주식 계좌에서 마이너스일 때만 산다. 혹자는 월급날마다 그날의 주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큼 주식을 산다고 한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 있으면 싸게 사서 좋고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비싸게 사서 안 좋다고 했다. 결국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싸게 살 수 있어 좋다는 말이다. 마트에서 3개 3,000원에 팔던 오이를 어느 날 세일해서 3개 2,000원에 판다면 기분이 어떤가? 오히려 싸게 사서 좋지 않은가? 반면 불타기 매수법도 있다. 불타기란 보유한 종목이 수익 중인데 더 상승할 것 같아 추가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종목의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0% 수익 중이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확신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 이게 바로 불타기다. 불타기를 하려면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상승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불타기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더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주가가 평단가보다 낮을 때만 매수한다. 그러면 평단가가 내려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간혹 1% 정도는 수익이라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비중을 늘리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단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평단가를 낮추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 그렇다면 언제 비중을 늘리느냐 의문이 들 것이다. 비중을 늘리는 건 바로 수익 중인 종목도 주가가 출렁이며 평단가보다 다시 내려올 때다. 수익 중인 종목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종목으로의 진입을 꾀하자. 살 수 있는 종목은 널리고 널렸다. 그래서 비중이 작더라도 수익 중인 종목은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명심 또 명심.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일 때만 매수하고 플러스일 때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도 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다. 사실이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을 뚫고 벙커까지 구경하고 온 적도 있다. 하지만 모두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니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울지 말자. 마트에서 세일하는 상품을 득템할 때처럼 주식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라. 5단계. 주가와 함께 춤추기. 물타기란 무엇일까? 꿈을 꾸었다. 함께 일하던 선생님께 문자가 왔다. 아들이 고3이 되면 교육비로 쓰려고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어뒀는데 현재 마이너스 22%라고 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아야 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라며 내게 조언을 구했다. 어려운 질문이었다. 종목이 뭔지 모르는데 뭐라고도 답할 수가 없었다. 꿈에서 물었다. 종목이 뭐예요? 대답도 듣지 못하고 꿈에서 깼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오르기는커녕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존엄하게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1.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한다. 2.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채 묻어두고 버틴다. 3.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 물타기란 짠 국에 물을 타서 농도를 낮추듯 마이너스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해 평단가를 낮추는 투자법을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추가 매수와 물타기를 혼용해서 쓰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주식 초보 시절 카페에 추가 매수했어요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한 고수가 핵심을 찌르듯 댓글을 달았다. 그건 추가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죠. 궁금했다. 추가 매수도 추가로 사는 거고 물타기도 추가로 사는 건데 뭐가 다른지. 추가 매수랑 물타기가 뭐가 달라요? 라고 묻자 추가 매수는 계획에 있던 매수를 말하고 물타기는 계획에 없던 매수를 말하죠. 라고 고수는 답했다. 다시 꿈속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내 계좌에 마이너스 22%의 종목이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것이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물타기를 할 수는 없다. 함부로 물타기를 했다가는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 구경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지하실을 지나 벙커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당시 물타기로 평단가를 낮추고 나면 금방 주가가 올라 탈출한 경험이 많았던 터였다. 의뢰하듯 별 계획 없이 무작정 물타기를 감행했다. 금방 오르리라는 기대하에 주식 계좌에 있던 현금을 몽땅 털어샀다. 결과는 처참했다. 비중은 커지고 주가는 벙커로 내려갔다. 시겁한 마음에 물타기는 중단했다. 그때 깨달았다. 물타기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끝에 나만의 물타기 방법을 정리했다. 1. 마이너스 폭이 크면서 비중이 작은 종목을 택한다. 2. 종목에 대한 뉴스를 찾아본다. 3. 한 종목만 공략한다. 4.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다. 5. 평단가를 미리 계산해본다. 즉, 추가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추가 매수는 일정 기간의 소량의 금액을 매수하는 것이다. 종목의 보유수를 조금씩 늘려간다는 의미로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매수하는 법이다. 반면 물타기는 단시간에 평단가를 낮출 요량으로 비교적 큰 단위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다. 내 계좌의 손익률이 낮아졌을 때 매수하는 법이다. 물타기, 실행하기.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 폭락에 대한 대응이다. 그래서 물타기는 중요하다. 앞서 말한 물타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마이너스 폭이 크면서 비중이 작은 종목 택하기.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진 종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종목을 선택한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평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손익률은 A 종목이 가장 낮지만 손익률이 낮으면서 비중도 작은 이 종목을 타깃으로 정한다. 비중이 작은 것만 생각하면 F 종목이지만 마이너스 2%밖에 되지 않으므로 물을 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종목의 잔고 상태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고 평단가는 6,024원이다. 2. 종목에 대한 뉴스 찾아보기. 이 종목을 타깃으로 했다고 해서 무작정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종목의 주가가 왜 폭락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기업에 관한 뉴스나 실적 공시 등을 찾아보자.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해 폭락했다면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지만 실적이 적자여서 주가가 떨어진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적도 견고하고 큰 악재가 없다면 이 또한 매수 기회이다. 3. 한 종목만 공략하기. 일명 한 놈만 패기, 때린 놈만 계속 때린다. 처음 매수할 때는 이 종목 저 종목 다양하게 매수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심해질 때는 한 종목만 집요하게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야 한다. 보유한 현금의 한계 때문이다. 모든 종목을 매수해가며 평단가를 떨어뜨리면 좋겠지만 현금은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심한 종목 하나를 골라가면서 꾸준히 매수해가는 것이다. 한 종목씩 처리하다 보면 모든 종목을 탈출하는 날이 온다. 4.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획 세우기. 이 종목을 반드시 탈출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3단계로 계획한다. 현재 마이너스 17%에서 1차 물타기를 시행한다. 매수할 수량은 보유 수량과 같다. 2차, 3차에서는 주가에서 10%씩 더 내려갔을 때 실행한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매수할 수량이 많도록 계획한다. 계획과 같이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더 떨어져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져서 불안해할 필요 없이 실행에 옮길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내가 했을 때는 3단계만큼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니 안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내동 매매는 피하되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5. 평단가 계산하기. 물타기를 실행하기 전에 평단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예상 평단가를 알면 물타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3차까지 물타기를 시행하고 나면 6,024원이었던 평단가가 4,617원까지 떨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물타기 계산기를 검색해 이용할 수도 있다. 파트 6. 휘둘리지 않고 주식하기. 윤택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수단, 주식. 단순하게 살고 싶다. 나에게는 치열하고 진취적으로 살 열정과 에너지가 없다. 그저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고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며 감사히 살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돕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싶다. 나에게 돈이란 아이를 살리는 수단, 생활을 꾸리는 수단, 나를 당당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돈에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은 이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명품을 사는 데 쓰는 만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최소한의 돈이란 어느 정도인가? 부자 언니 윤수진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어떤 노후를 살고 싶은지, 소박하게 안락한 내 집이 있고 자동차를 유지하고 적당히 문화생활도 하는 노후를 꿈꾼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러고는 최소한 월 5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지를 덧붙였다. 따져보면 나와 남편이 60세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90세까지 즐기게 산다고 하면 총 18억 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60세에 18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아이에게 보탬을 주려면 20억 원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노후에도 돈을 벌 기술이 필요하며 내가 선택한 기술은 기업에 투자해 그 이익을 조금 나눠 갖는 주식이다. 100세 시대에 필요한 제2의 직업은 주식 투자라는 결론에 다다른 건 나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업할 능력이 없으면 주식을 하라. 2020년 또다시 휴직을 하며 호기롭게 종이신문을 구독했다. 매일경제. 그리고 휴직으로 월수입이 줄어든 만큼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달 내야 하는 구독료 2만 원에 망설여졌지만 2만 원으로 인터넷 뉴스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 10배의 수익을 불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 신문은 작은 방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막상 구독하니 아침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이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처음에는 설렜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에 오면 개인 시간이 있기도 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 수익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정말이지 글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꼼꼼히 읽었다. 그런데 반나절을 읽어도 한 장 넘기는 게 쉽지 않았다. 하루치 신문을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그래서 제목만 읽기로 방법을 바꿔보았다. 눈으로 제목을 쓱 훑어보고 관심이 가는 기사는 꼼꼼히 읽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 읽기는 책과는 달랐다. 독서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리 신문 읽기는 지겨운지. 게다가 커다란 신문은 아이의 치료실 한쪽에서 읽기에도 불편했다. 멈추지 않고 읽기는 했지만 고문이었다. 그렇게 신문은 자꾸만 쌓여갔고 결국 해지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무슨 소용인가? 코로나19로 세상에 떠들썩할 때도 관심이 없었는데 무슨 신문이란 말인가? 주식 공부를 하되 너무 애쓰지 말자. 나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으로 머리 싸매고 앉아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 가계부와 일기를 쓸 여력도 없어 그나마 매달 카드값과 매매일지 정도만 쓸 뿐이다. 그래서 나는 주식이 사업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경영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있고 소액으로 가능하기까지 하다. 황정민 배우가 너는 내 운명으로 나무주연상을 받고 밝힌 밥숟가락 수상 소감은 주식과도 딱 맞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개미 나부랭이라고. 왜냐면 저는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과 임원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은 저도 같이 챙겨요. 그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면 기생충이라고 해야 할까?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올린 수익에 빨대 꽂아서 쪽쪽 같이 먹는 개미? 자괴감이 들 법도 하지만 나는 매수 버튼 한번 눌러놓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 보답과 배당금을 받는 게 좋다. 직원 위에 임원, 임원 위에 주주인 법이다. 주식은 군대를 보낸 남자친구보다도 낫다.
보유한 순간만큼은 지고지순 오매불망, 군대 보낸 남자친구 기다리듯이 수익을 기다리다가 수익이 나면 헌신짝 버리듯 매도해도 욕먹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 이만큼 수익이 났다고. 어떤가?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남는 장사가 아닌가?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사업하는 효과를 주는 게 주식이다. 치밀하게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충실한 고정 수입을 내는 일을 포기하고 사업할 확신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자. 나는 전문가처럼 차트가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공부도 하지 않고 주식에 뛰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은 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나는 주식 투자를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으로 한다. MBA와 경영학과를 나온 임원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나는 잘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자. 적금 하나 붙는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나눠서 사는 거다. 사업할 능력도 돈도 없다면 더욱이 주식이 답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